이번 시간에는 맹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법과 맹지와 관련하여 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함께 같이 보실까요? 맹지의 맹자는 눈이 벌었다, 즉 소경이라는 뜻이죠. 맹지는 글자 그대로는 눈먼 땅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땅이 눈먼 땅일까요?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른 사람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로 빠져나갈 수 없는 땅이죠. 그래서 맹지의 큰 장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건축법상으로 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4m 이상의 도로가 지나가야 되고요, 대지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맹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서 맹지인 상태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 이런 땅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맹지는 경매나 공매로 나오면 감정가의 30이나 40%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지는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받기 힘들고요. 맹지의 큰 장에는 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데 있고, 따라서 토지 구입할 때는요, 맹지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맹지라 하더라도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는다면 헐값에 산 맹지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으려면요,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다만 이제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지가 있거나, 농막 같은 경우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그 너비가 4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막다른 골목은 좀 다릅니다.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가 2m 이상이면 되고요.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에서 35m인 경우에는 너비가 3m, 막다른 골목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이어야 되고요. 참고로 보면 주택건설 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보면, 공공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6m 이상 도로폭이요, 300에서 499세대 이상 499세대인 경우에는 8m 이상, 500에서 999세대인 경우는 12m 이상, 1000에서 1999세대인 경우는 15m 이상,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2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맹지가 눈을 뜨려면, 이거 맹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방법입니다. 맹지에 진입도로를 내는 일반적인 방법은요, 맹지라 하더라도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주위 토지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도로를 현황도로 또는 관습상도로, 사실상도로라고 하는데요,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서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황도로가 맹지에 접해 있을 때는요, 그 현황도로를 매수하거나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과 공고를 거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맹지에 접한 차량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도로에 필요한 땅만큼을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아도 맹지는 도로로 연결돼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접 토지 소유자와 윈윈하는 토지 교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요, 맹지 소유자가 도로 사이에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진입도로에 필요한 땅만큼인 A 부분을 매도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대신에 지금 보시는 그림같이 인접 토지 A 부분하고 그보다 두세 배 정도 큰 땅, 땅인 맹지 B 부분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교환한 경우에는 맹지 소유자는 맹지 진입도로를 얻게 돼 가지고 B 부분을 뺀 나머지 맹지 시가가 두세 배 이상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이 나죠. 인접 토지 소유자도 A 부분보다 두세 배 큰 땅을 갖다가 얻게 되는데, 이 B 땅이 이제 인접 토지하고 합병되면 인접 토지하고 같은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도 이런 교환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래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맹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로, 미래계획도로가 맹지를 지나거나 접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24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이용계획 확인서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획된 도로가 실제로 개설되면 이에 접해 있는 맹지는 더 이상 맹지가 아니게 되겠죠. 그런데 계획도로가 언제 개설될지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는 맹지를 살펴볼까요?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적도상 도로가 맹지에 이제 접해 있는데, 이게 지적도상 도로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지도처럼 지도를 보면요, 이 지적도상 도로는 이제 국공유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맹지 진입도로가 될 만큼 A 부분만큼만 맹지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 점용 허가를 이용한 맹지 탈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야 등의 경우에 임야 등의 입구와 지방 도로 사이에 하천이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야 등과 도로 사이의 국어에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자비로 복개하거나 또는 다리를 놓아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맹지인 임야가 더 이상 이제 맹지가 아니게 되겠죠. 다음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라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까지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행은 할 수 있다더라도 당연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겠죠. 그게 2항에 나와 있고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는 주의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맹지라 하더라도 공로로 최소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필요하다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다만 주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함에 따른 주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민법 제220조는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 주의 토지 통행권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은 분할로 인해서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맹지가 아닌 땅인데 분할을 하니까 공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이제 맹지가 아니지만 공로에 접해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이 분할 때문에 또는 일부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맹지가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맹지가 된 경우는 원래 분할 전에 있는 그 토지로만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해야지 다른 엄한 토지에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상의 도로와 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토지에 지목상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현황도로를 무작정 방치하면 자칫 주의 토지 통행권 등으로 소유권에 영구적인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요, 소유자와 통행자 사이의 통행권 청구 소송에서 현황도로가 사용된 지 20년이 넘었는지 또는 토지 소유자가 현황도로인 것을 인지하고 매수한 것인지 등을 이제 확인하고 판결하는데요. 20년 이상 토지 사용료 지급 없이 평온공연하게 사용해왔다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시효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데 자신의 토지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현행도로가 있다면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현황도로를 포장해버리면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현황도로 점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현황도로 소유자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맹지와 관련해서 맹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내용들이 인터넷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는 진입도로 개설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법상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인하여 맹지라더라도 공로로 진출하기 위하여 그 주의 토지를 통행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도 개설할 수 있는데, 대법원 93루 20498 판결을 보면요, 토지 소유자에게 맹지 소유자죠. 맹지 소유자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바로 생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진입도로까지는 결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입니다. 대법원 96-1017 하나 판결에 의하면요, 이 사안이 보시면요, 지금 소송당한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가
이 맹지 소유자죠.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것을 대비해서 피고가 건축 허가 받을 때 2m 통행로를 남겨놓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판결이 요 사례에서는 통행로 노폭을 2m로 인정을 해준 사례인데 대법원도 이 경우에 원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맹지 소유자를 위해서 2m 통행료를 남겨놓고 건축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진입도로까지 개설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의 이상입니다.